연애 때문에 고민하는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평소에는 정말 훌륭한 여성들이 연애를 할 때는 마음의 균형이 크게 무너지면서 길을 잃고 시간을 낭비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들 평소에는 총명하고 냉정하며 긍정적으로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여성들인데 말이죠. 연애란 몸과 마음 두 가지 측면에서 상대와 깊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때문에 연인들 사이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굴며 상대와 사랑에 빠지고 싶어하는 퇴행 현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사랑을 잃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거나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고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상대를 컨트롤하려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때 문제는 아무리 매력적인 여성이라도 지금까지 쌓아온 아름다움이나 능력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애란 이런 것이라며 간단히 결론 짓거나 잠재되어 있는 자신의 문제는 온전히 남겨둔 채 상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하우를 찾아 헤매죠. 그런 여성을 볼 때마다 저는 연애로 고민하는 사람이 꼭 배워야 할 본질적인 것들의 무게와 널리 알려져 있는 연애 노하우의 미묘한 가벼움 사이에서 커다란 갭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 갭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면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언젠가 그가 변할지도 몰라. 라는 막연한 희망 속에 안주하려는 여성들에게 진짜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는 힌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연애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가장 좋은 경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수도 있을 테고요. 현재 시각 9시 37분 56초 지나고 있습니다. 황해도 평산신씨, 한자로는 별신 혹은 원숭이 신자를 쓰는 신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낯솔 즐겨보시나요? 나는 솔로? 저는 한 주의 낙입니다. 가끔은 해도 너무한 그런 빌런 한 명이 분량을 다 잡아먹어서 정작 내가 보고 싶은 다른 출연자의 모습을 거의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때는 이제 그 기수 자체를 건너뛰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짜증을 내가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도 욕하면서 끝까지 보죠. 요즘은 그 순수하게 짝을 찾기 위해서 나온 출연자를 찾는 게 힘들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인간 실험 카메라다, 관찰 카메라다, 뭐 그런 말들이 많죠. 그래도 100% 찐은 아니라도 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규칙이 있는 환경 속에 놓인 남녀가 서로 구애를 하고 짝을 이뤄가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는 데서 오는 재미, 한마디로 남의 연애사를 엿보는 데서 오는 쾌감은 이 낯솔을 보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렇게 똑똑하고 스펙도 좋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거 나중에 TV로 보면 쪽팔리지 않을까? 저 사람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저런 면이 있네. 볼수록 괜찮네. 그러면서 보다 보면 이게 또 어느 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자기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뜻밖의 찾아오기도 하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 자꾸 연애가 꼬이는 당신을 위한 연애교습소는 그런 낯솔 같은 재미와 미덕이 있는 책입니다. 이스트북에서 출간했고요. 저자는 미요시노 아이코, 음기니는 서지원. 이 저자 미요시노 아이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경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심리상담을 공부했고요.
광고회사에서 일하다가 전문 카운슬러로 전업을 해서 여성들의 연애와 결혼 고민을 상담하고 있는데, 익사이트 고민상담실이라는 곳에서 별 5개를 받은, 별이 5개, 최고 레벨의 카운셀러라고 합니다. 이 저자 자신도 연애와 결혼이 서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고생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혼도 한번 했고, 그래서 그런지 이 실제 상담 사례를 담고 있는 이 책 속에서 저자가 고민녀들에게 해주는 상담에는 심리학적인 이론에 입각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요. 근데 그거랑 같이 또 왜 같은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성찰과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위로와 응원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연애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가장 좋은 경험이다. 동의하시나요? 전 동의합니다.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연애 고민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금 연애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고 해도 이 낯설 보듯이 오늘 방송을 들으시다 보면 쏠쏠한 재미와 함께 뜻밖에도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게 카운셀러도 여자고 고민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여성분들이어서 제가 여자 2명을 이렇게 나름의 연기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들으시는 분도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카운셀러 역할은 그냥 남자라고 생각하고 읽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의외로 재밌습니다. 먼저 좋아요와 댓글 눌러주시고, 자꾸 연애가 꼬이는 당신을 위한 연애교습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의 민감한 부위에 접촉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치나치 34세 방송 콘텐츠 제작사 근무. 제 남자친구는 돌싱인데요. 전 부인과 살았던 집에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 사람 집에 드나들게 되고 나니까 사실은 마음이 꽤 복잡해요. 인테리어는 물론 모든 물건이 전 부인의 취향일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옷장에도 여전히 여자 옷이 남아있고 결혼식 앨범도 눈에 띄는 장소에 그대로 놓여있지 뭐예요. 문제는 남자친구가 둔해서 그런지 그런 것들을 전혀 정리하려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일들을 자꾸 신경 쓰고 있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석연치 않은 일을 무리해서 이해하려 하지 마라. 그의 결혼 생활은 정말로 전부 끝난 건가요? 네, 그가 이혼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혼하고 벌써 2년은 지난 것 같은데 가끔 집에서 생생한 여자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벌써 절차를 다 끝냈다면 좀 이상하네요. 물론 그에게는 소중한 추억일지도 모르지만 다음 인생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겠다는 태도는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네, 그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좀 안심이에요. 전 제가 속 좁은 사람이 아닌지 걱정했거든요. 실체를 알 수 없는 여자의 그림자만큼 신경 쓰이는 것도 없죠.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기 어려운 말일수록 말할 가치가 있다. 그동안 저는 그의 사정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제 자신을 계속 구박해왔어요. 생각이 많아질수록 괴로웠죠. 마음이 착해서 그래요. 하지만 이제
그 괴로움을 말할 수 있게 됐으니까 괜찮아요. 참는 게 미덕이라는 말은 잠시 묻어두죠. 그건 그렇고, 그는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전처의 흔적을 방치하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혼이라는 건 아무래도 민감한 화제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난처할 뿐이에요. 혹시 당신은 민감한 화제가 나오면 멀찍이 떨어졌다가 조금씩 다가가는 편인가요? 네, 전 진짜 갓난아기라도 다루듯이 신경 많이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는 화제로 삼기 쉽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는 그러기 어렵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말이에요. 네? 그런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도와 신뢰감이 수직 상승하는 건 오히려 말하기 어려운 걸 화제로 삼았을 때죠. 상대의 마음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긴장하게 되고 그런 기분을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느끼는 충족감은 아주 각별하거든요.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 같은데 제가 취약한 분야네요. 그러면 이번 사랑은 취약 분야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선생님,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남의 일이잖아요. 이건 농담. 지금까지 넘지 못한 벽이라면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풍파가 없다고 해서 순조롭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문제도 없는데 일부러 민감한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있을까요? 관계만 더 악화시킬 것 같은데. 지금 둘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표면적으로만 풍파가 없을 뿐이죠. 상대를 의욕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면 두 사람 관계는 이미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하지만 긁어 부스럼일지도 모르잖아요. 좀 내버려두면 그가 먼저 뭔가 말해줄지도 모르고요. 그냥 이대로 괴로워하면서 상태를 지켜보겠다고요?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나야 뭐 괜찮아요. 그렇군요. 괴로운 생활의 한계를 느낀 건 저였으니까요. 해본 적 없는 일을 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법이죠. 하지 않고도 괜찮은 이유 따위야 뭐 놀랄 만큼 많고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가고 싶다면 해본 적 없는 일도 선택지에 넣어야 돼요.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요. 저 다른 남자를 만났을 때도 이런 상황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상황을 뛰어넘지 못해서 제 사랑의 수명이 항상 그만 했나 봐요. 그랬을 수도 있죠. 남녀가 서로 가까워지면 상대의 민감한 부분에 반드시 접촉하게 되니까요. 가끔은 침입하기도 하고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서로의 마음이 편안한 거리를 정하고 가치관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한다거나 함께 살아간다는 건 그런 일들의 반복이랍니다. 그럴까요? 그럼 이번 일도 도망칠 수 없는 시련 중에 하나인 거네요.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만 하물며 지금부터 함께 오래도록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네, 저는 지금까지 제 손을 쓰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만날 의지가 있다면 부딪혀도 부서지지 않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혀 보도록 하세요. 아이코의 솔루션. 이걸 물으면 그가 싫어하겠지? 이 이야기를 하면 그가 곤란하겠지?
이런 생각을 배려와 조심성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멋진 문화죠. 하지만 이런 식의 인식이 남녀 관계에서 한쪽이 너무 참거나 조심하는 경향을 조장하기도 한답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눈앞의 상대가 앞으로도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인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관계라면 두려운 마음을 누르고 한 걸음 다가서세요. 그리고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현재 진행형인 사랑의 모습 아닐까요? 연애에 성공하려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익혀라. 노조미, 35세 스타일리스트. 그와 동거를 시작했어요. 가구와 가전 등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일이나 비용 등은 항상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기로 약속했었죠. 그런데 이사 준비가 한창일 때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몇 가지 물건을 사왔더라고요. 신용카드로 결제해놓고서는 나중에 계산하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나중에 돈이나 내라는 식의 얘기를 들으니까 흔쾌히 그러겠다는 마음도 들지 않고 짜증이 나요. 게다가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지치네요. 너무 강한 기대와 원망은 서로를 답답하게 만든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잘못했잖아요. 그런가요? 당연하죠.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다면 애초에 하면 안 되는 거였죠. 특히 돈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이번에는 그 사람이 너무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어요. 음, 그런 기분으로 글을 몰아붙였나요? 저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편이에요. 당연한 일을 얘기하는 것뿐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요. 네. 함께 살려면 규칙을 지키는 건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렇군요. 그런데 규칙을 잘 지키는 당신은 주위로부터는 신뢰받고 있겠지만 그렇게 융통성 없이 그를 대하면 그는 좀 답답해할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지금 그 사람 편을 드시는 건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흥분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거죠. 그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 그거는 원래는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기대에서 생겨난 거 아닌가요? 지금 당신은 기대가 어긋나서 서운한 마음보다 화가 났다는 기분만 전해줘와요. 상대를 몰아세우지 말고 자기 기분을 솔직히 표현하라. 당신은 평소 자신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지킬 건 지킨다는 성향이 강하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도가 지나치면 자기 목을 조를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그의 귀가가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보란 듯이 신용카드로만 쇼핑하고 있고요. 매일 늦게까지 뭘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고, 돈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카드 대금은 어쩌려는 건지 정말 지쳐요. 그대로 그의 마음이 멀어지는 게 아닌가 불안하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결국 무서운 얼굴로 그를 몰아붙이고 말아요. 당신 대체 어쩌려고 그래? 어?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그 사람한테 들리지 않는 것 같고요. 그 사람 마음이 이미 이별을 향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도 별다른 수가 없어요. 감정을 선택하는 건 언제나 자기 자신이죠. 상대를 몰아세우기보다 자신의 기분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 대가를 받아들이는 것도 당신이 해야 할 일이에요. 대가요? 그를 몰아세우면서 자신의 기분을 전달하려고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의 마음이 상하면 문제 해결은커녕 당신에 대한 불만만 커져가겠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려운 이야기는 나를 주어로 사용해서 말하라. 요컨대 당신은 그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거죠? 그를 사랑하니까요. 네, 결국 그런 말이죠. 그러면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죠. 간단한 것부터 찾아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당신이라는 단어를 나로 바꿔보기로 해요. 아, 그러니까 나는 약속했었잖아. 나의 마음대로 정한 건 나빴어. 어? 말이 이상한데요? 그냥 당신을 나로 바꾸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당신이 뭔가 이야기를 하려 할 때 당신으로 시작하면 상대방은 비난받는다는 느낌을 갖기 쉬워요. 기분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해서 기분이 어땠다? 나는 네가 이렇게 해준다면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라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의 요령은 나의 기분을 잘 전달하는 거예요. 나 불안해요. 이렇게 말인가요? 그래요. 우선은 거기부터 시작하죠. 자, 다음은 어떤 점이 불안한지, 그래서 당신이 바라는 건 무엇인지 추가해서 얘기해 볼까요? 나는 당신이 중요한 일들을 나랑 의논하지 않는 게 불안해요. 나는 작은 일이라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의 생활을 꾸려가고 싶어요. 좋아요. 정말 진심이 전해지네요. 그 외에도 약속을 어겨서 서운했다든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했다든가, 말 못한 것들이 남아있지 않나요? 그런 얘기는 정말 산처럼 쌓여있죠. 하나하나 떠오르니까 가슴이 아프네요. 사실 자신의 솔직한 기분을 전할 때는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죠. 자기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데 분노가 방해가 된다면 서로를 신뢰하고 마음을 털어놓던 시절을 돌이켜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아이코의 솔루션. 안타까운 생각이나 서운한 기분, 1차적 감정은 마음이 입은 타격이 크면 클수록 화라는 2차적 감정으로 바뀌기 쉽답니다. 상대와 이야기할 기회가 찾아와도 일방적으로 화를 내버리면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될 뿐이죠. 바로 그때 심리학의 진수, 나 전달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 전달법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취향을 인정하고 맞춰 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기 표현을 보다 쉽게 해주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죠. 부드럽고 현명하며 사랑스러운 사랑의 기술을 배운다는 느낌으로 한번 배워보는 것도 좋겠네요. 나 전달법. 실제 매력의 유무보다 스스로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핵심. 사쿠라, 29세, 광고대행사 근무. 회사에서 유망한 부서에 근무하는 인기 많은 선배를 동경하고 있어요. 선배한테 다가가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해봤지만
그 부서에는 화려하고 매력적인 여자들이 워낙 많아서 저 같은 건 눈에 차지도 않을 것 같아요. 선배하고는 가끔 업무상 접촉할 일이 있지만 친해진다 한들 그 다음에 실망하거나 속상할 일이 두려워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전 그저 매일 그의 활약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뿐이죠. 이 나이에 짝사랑이라니 좀 우습죠. 과연 이런 사랑에도 미래가 있을까요? 나 같은 건이라는 말은 지금 당장 머릿속에서 지워라. 이건 뭐 거의 양손 다 놓고 그를 존경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세련된 사람이죠. 선배가 제작한 광고 중에는 해외 광고제에서 수상한 작품도 있고 TV에 나오는 작품도 많죠. 어쩌다 그 선배랑 이야기하고 나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기분이 막 샘솟는다니까요. 네네. 그럼 당신은 그 선배한테 어떤 영향을 주나요? 어떤 게 있죠? 그에게 뭐 가르쳐준 일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리 없잖아요. 항상 무언가 배우고 공부하는 선배한테 저 같은 게 가르치거나 알려줄 건 없어요. 자, 겸손은 훌륭한 덕목이지만 나 같은 게라는 말은 이제 그만하죠. 그 말 굉장히 별로예요. 네? 하지만 정말로 저 같은 건 선배 발끝에도 못 미치는데요. 당신은 그 사람보다 한참 아래라고 생각하고 있군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럴지도 모르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면 적어도 기분만큼은 나란히 해야 돼요. 기분을 나란히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것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도 아닌 대등한 관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당신이 좋아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없다면 그냥 포기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어요.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이 그런 걸? 하지만 당신이 정말 그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당신 스스로 좀 더 당당해지라는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저자세로 나가면 절대 그의 관심을 끌 수 없어요. 언제나 조금 높은 이상을 그리며 성장해 나가라. 하지만 선배 근처에 가면 엄청난 오라가 느껴져서 말도 잘 못하겠어요. 정말 큰 인물이란 생각이 절로 들죠. 제가 뭔가 말한다고 해도 그는 너 따위가 주제 넘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100번 양보해서 그 기분은 이해하지만 그럴 걱정은 없어요. 어째서요? 입장에 관계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걸 꺼리는 사람은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정말로 큰 인물이라면 상대를 가리지 않고 배우려고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생각도 못했어요. 모두한테 인정받고 있는 대단한 사람은 저 같은 보통 사람하고는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건 간에 자신의 재능을 성장시키려는 노력은 한답니다. 제가 조금 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라면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선배네 부서엔 다들 반짝반짝하고 일에 대한 열정도 센스도 뛰어난 여자들 뿐이에요. 모두들 너무 멋져서 저와는 비교도 안 되죠. 여보세요?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 맞아요? 그녀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반짝반짝 빛나는 다른 차원의 사람들로 태어났을까요? 아니요, 아니겠죠. 분명히 많은 노력을 해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 부서 사람들은 모두들 학구파들이고요. 이건 뭐 인생을 사는 법이 다르다고 하는 수밖에 없네. 어째서죠? 당신이 동경하고 있는 그 선배는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잘 그리는 사람일 거예요. 언제나 현실보다 조금 높게 이상을 정해두고 그것이 현실이 되면 기뻐하겠죠. 그리고 좀 더 자신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이라면 혼자서도 너무너무 즐거울 테니까 나방이든 나비든 별로 아쉽지도 않겠어요. 승자의 시나리오대로 살아라. 인생을 사는 법이요? 현실보다 조금 높은 이상? 자신에게 기대를 거는 거예요. 목표를 세워서 실현하는 것. 스스로의 기대에 부응하는 나를 유지하는 것.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분명 달라지죠. 그게 바로 승자가 되는 시나리오이기도 하니까요. 그럼 패자가 되는 시나리오도 있나요? 당연하죠. 나는 안 된다고 가능성을 향한 도전도 하지 않는 사람은 패자가 되겠죠.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존경하거나 동경하는 솔직함은 굉장히 좋은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에너지를 자신한테도 조금 나눠주길 바랄 뿐이죠. 자신을 믿는 힘 말씀이신가요? 자신감 같은 거요? 그래요. 중요한 건 실제 매력의 유무보다 스스로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각기 다른 오라로 나타나거든요. 알겠어요. 부정적인 요소라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재구성이라고 해요. 우선은 재구성을 통해서 자신의 매력적인 요소를 찾아보세요. 역시 선생님은 다르시네요. 소중한 가르침 잘 기억하고 실천해 나갈게요. 그것도 좀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아이코 선생님이 무의식 중에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하고 있어. 이게 다 나의 인복이야. 하는 식으로. 자신의 매력으로 바꿔 생각하는 게 요령이에요.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좋은 공부가 됐어요. 간파레! 아이코의 솔루션. 멋진 누군가를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매력도 원석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나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단념하고 포기하면 그만이겠죠. 하지만 원석은 누구나 품고 있답니다. 자신의 원석을 찾아내고 꺼내서 반짝반짝 갈고 닦으면 누구나 멋진 오라를 내뿜을 수 있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당신의 미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책임감이 생기지 않나요? 자신을 갈고 닦는 일에 너무 늦었다는 건 없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간파레! 배우지 않는다면 사랑은 여전히 서툴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애와 결혼 생활이 잘 풀리지 않았던 시절, 저는 여러 명의 남성을 만나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를 만난 이후 인생에 대한 고민에 빠져 하던 일을 그만둔 사람, 사채와 낭비 사이를 오가던 사람, 유난히 아이 같던 사람, 지배욕의 포로가 되어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일삼던 사람 등등 문제도 다양했죠. 그때 저는 상대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 필사적으로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모두 소모하고 파탄에 이르는 상황이 반복됐죠. 이렇게 말하면 제가 별것도 아닌 남자들에게 휘둘린 피해자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자기 안에 담아둘 수밖에 없었던 마음의 그늘을 제가 폭로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저와 제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놈 취급까지 받아야 했던 쓰라린 경험이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도 피해자인 셈입니다. 지금에 와서야 제가 깨닫는 것은 그렇게 끝없는 괴로움과 고민을 만들어냈던 건 저의 피해자 의식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뒤에야 저는 비로소 제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해왔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제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신기하게도 저의 남자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더군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피해자나 가해자 같은 역할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연애와 결혼으로 뼈아픈 실패를 반복했던 20대 후반, 심리학을 배우게 된 건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되짚어보는 동시에 많은 상담을 통해 행복의 본질이 될 만한 요소들을 수집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물론 지금의 평온을 찾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같은 실패를 반복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저의 순수성을 믿고 행복을 빌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당신이 진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감과 만족도 높은 행복을 손에 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꼬이는 연애 패턴에서 벗어나서 화려한 비상을 시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자신을 괴롭히는 고민들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바라기로는 당신의 남자친구가 이 책에 관심을 가져서 부디 섬세하고 씩씩하고 사랑스러운 당신의 본질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운 내세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